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집이 늘 어지럽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 보여줄 것도 없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어른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집은 더 깨끗해져야 한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책도 많았고 원고도 쌓였고 삶 자체가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저도 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삶의 기운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어지러운 공간 속에서 오래 살면 마음이 조용히 지쳐갑니다. 책이 바닥에 쌓여 있고 옷이 의자 위에 겹겹이 놓여 있고 쓰지 않는 물건이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그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젊으면은 아직 기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도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몸과 마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참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고요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의 집은 대부분 단정했습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도 넓은 집이 아니라도 집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고 바닥이 보였고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이 많고 마음이 거칠어진 노인들의 집에 가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이 복잡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 오래된 종이,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 그런 것들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물건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계속 쌓아가는 삶을 살지만 늙어갈수록 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집안이 계속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잡힌 마음은 결국 현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한숨을 쉽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집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시간, 정리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 그 모든 것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간은 그 기운을 품습니다. 그래서 집이 어지러워지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집이 무거워지면 인생도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몸도 가벼워야 하고 마음도 가벼워야 하고 집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계속 무거워지면 사람의 숨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저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문득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래 숨을 쉬지 못하겠다. 집 안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기에는 이제 인생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들어가고 나오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제가 예순을 넘긴 뒤에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사람이 살면서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취라고 부릅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을 인생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어떤 것들은 조용히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늘어나는 물건도 있고 일 때문에 쌓이는 종이와 책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집안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바쁜 발걸음이 사라지고 하루의 대부분이 조용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집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집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몸을 눕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젊을 때의 방식 그대로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옷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릇은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상자들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 속에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옷에는 젊은 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는 가족과 함께 했던 순간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남는다는 사실. 물건을 붙잡는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점점 삶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현재의 숨을 좁게 만듭니다. 예순이 넘은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집은 조용하지만 편안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기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 디딜 곳마다 물건이 있고 오래된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쓰겠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언젠가는 쓰겠다는 물건은 대부분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숨입니다. 숨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가벼워야 사람의 생각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집도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집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어떤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이 비어가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에는 단순한 생활의 지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젊을 때는 손에 쥐는 법을 배우지만 늙어갈수록 손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숨이 편안합니다. 집안에 물건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작은 매듭 하나를 풀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조금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기운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편안하게 만드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늙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의 한 구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무시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집과 비슷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쌓이면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늘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데도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책장은 오래된 종이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대부분은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손이 안 떨어집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아까움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묶인 마음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집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집안의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면 숨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집안이 복잡하고 무거우면 사람의 생각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종종 그분들의 집을 떠올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사람의 마음도 계속 과거 속을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좋았던 날들, 이미 지나간 순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집안의 물건과 함께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이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더 큰 피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집을 가볍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도 가벼워진다. 물건이 줄어들면 이상하게도 생각도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기억들이 조용히 멀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이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공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이 사람의 마음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숨을 쉬면 사람도 숨을 쉰다. 예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길은 빠르게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얼굴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늙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평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서면 사람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 배우고 더 일하고 더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후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더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남은 시간이 조용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안의 물건도 바로 그런 질문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그릇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옷은 젊은 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물건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추억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대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려놓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손에 쥐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을 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옛 물건을 놓지 못하고 지나간 일도 놓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집도 가벼워야 하고
마음도 가벼워야 하고 말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세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물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삶의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둘째는 지나간 후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젊을 때의 선택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자신을 조금 더 용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을수록 말은 줄이고 미소는 늘려야 한다.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은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은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집은 대부분 단정합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이미 지나간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숨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고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 이후의 집은 마음의 모습이다. 집이 단정해지면 삶도 단정해집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늙어가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축복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서둘러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책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바깥으로 향해 있었고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어서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머무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집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의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의 분위기는 사람의 마음과 닮아갑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딘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집이 복잡하면 생각도 자꾸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집이 조용하고 단정하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어떤 노인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부유한 분도 아니었고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아주 조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이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이상할 만큼 편안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고 바닥이 깨끗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삶은 조금씩 비워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은 잎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조용히 지나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비슷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내려놓고 지나간 후회를 내려놓고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의 짐을 하나씩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그 사람의 생각과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에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이미 지나간 것인지, 무엇을 이제 놓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질서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크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살았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의 집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빠르게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늙어가는 삶이 주는 가장 깊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